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이루 우리.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 정확도 그리고 상품명 정확하게 제대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저랑 이제 김덕주 강사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오시면 저희 채팅창에 인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리윤님 들어오셨네요. 리윤님 이전에 혹시 들어오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기도 저도 해서. 처음 봐요. 그쵸? 네, 이느님 들어오셨고요. 네, 리윤님은 기존에 댓글을 이제 안 쓰셨, 채팅창에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한상물님 이제 들어오셨고, 자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우리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 좀 어떻게 등록하면 좀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품명은 좀 어떻게 등록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 정확도는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오늘 내용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키트라는 상품으로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밀키트라는 곳에서는 약간 기존에 이제 봤던 이제 패턴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제 내용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가 뭔지 잠깐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출연 안 하는 줄 알고 빠마? 이러고 그냥 온 건데 출연이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네. 평소에 원래 이러고 안 다녀요. 자, 어떤 카테고리의 파마를 하셨네요? 이거요? 아, 네. 그냥 롤. 열 파마하다가 머리가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이너님이 롤 파마로 하자. 그래갖고 그냥 열은 안 했습니다. 그냥 만 거예요. 그냥 만 거. 머리에 관심 갖지 말아야 돼. 빨리 진행하시죠. 뭔가 이거 한상물님이 근데 카테고리 정확도여가지고 그걸 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카테고리라고. 로트. 네. 로트 파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 이제 한번 용어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 정확도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상품 정렬 시 적용되는 점수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잠깐 이 카테고리 정확도를 보기 전에 저희 G마켓과 옥션의 사이트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G마켓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밀키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밀키트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위 판매자를 보시려면, 자, 여기에 있는 판매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영역들 중에 자, 파워 상품이라는 영역이 있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영역이 있고요. 자,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자, 이 상품 어떠세요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영역은 다 광고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막 딱히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자,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영역은 쭉 내려오시면, 자,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에서, 자, 우리 판매자님들의 카테고리 그리고 이 상품들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진짜로 이 카테고리 정확도라든지 이 랭킹 순위라는 순위는요,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판매자가 지금 밀키트 1등 판매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2등 판매자고요.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순위가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되다가 이제 또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뒤로 가면 또 다른 영역이 하나 더 있죠. 자, 보시면 자,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달에도 랭킹 시스템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옥션에서도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장 위쪽에 이제 찬스 쇼핑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둘러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광고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자, 먼저 둘러보세요. 광고 영역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신 분들이 이 영역에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들이 이제 계속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쭉 이제 판매자님들의 상품들이 보여지고요. 광고 상품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도 쭉 이렇게 자, 상품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제 상품 영역. 자, 그 다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옥션 G마켓과 마찬가지로 우리 옥션에서도요,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부터 자,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 4등 판매자,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순위가 쭉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일반 상품 영역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G마켓 옥션 이제 사이트를 보실 때 항상 상위 판매자는 어디 영역에 있지? 라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는요,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모바일과 PC의 이 순위는 동일하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장님, 희경님이 이쁘셔서 갑자기 네, 반칙이라고 네. 그렇게 되네요. 저보다 더 예쁘시죠? 패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페이지들을 이제 좀 보면 이제 어느 영역에서 상위 판매자들이 이제 있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위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랭킹 순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부가 서비스라는 거를 좀 적용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자, 부가 서비스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부가 서비스가 혹시 뭘까요? 부가 서비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이제 판매자 할인과 그다음에 통칭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상품 관리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할 때 이제 부가 서비스는 이제 포커스나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을 얘기하죠. 그쵸. 포커스나 프리미엄이라는 영역이 이제 부가 서비스인데, 예전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라는 영역이 G마켓에서는 포커스 영역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옥션에서는 프리미엄 영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 영역의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뭐 이제 뭐 광고 영역도 이제 맨 위에 있었던 파워 상품 영역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영역들이 뭐 먼저 둘러보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용어가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포커스, G마켓은 주목할 만한 상품의 영역이 포커스, 옥션은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조금 내가 잘 판매가 되는 그 상품 번호, 상품 코드가 있어요.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우리 부가 서비스를 적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부가 서비스 잠깐 이제 적용된 상품과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가장 처음 등록했을 때는 이렇게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에 우리 상품이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에 상품이 노출이 되고 있다가 이 상품을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자, G마켓은 포커스 영역, 옥션은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영역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1페이지 안에서 더 클릭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시키는 방법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들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잘 판매가 되는 상품을 하나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자, ESN 플러스 접속하신 다음에 상품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상품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부가 서비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항상 제가 이거 여쭤보더라도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처음 상품을 등록하면 일반 상품 영역에 이제 상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반 상품 영역에 있는데 이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상품을 이제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 비용을 지불해서 부가 서비스를 적용해서 이제 딱 올려놓습니다. 자, 근데 이때 자, 부가 서비스 영역에 내 상품이 있다면 자, 일반 상품 영역에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항상 제가 여쭤보는 질문인데 자, 그때 퀴즈예요, 갑자기? 아, 퀴즈 아니에요. 퀴즈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퀴즈 아니에요. 자, 지금 퀴즈 아니면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퀴즈 안 했나? 퀴즈 대답하지 안 하면 대답해 주세요. 자, 이거 퀴즈 아닌데 이제 대답은 해주세요. 자, 매번 헷갈려요 지금. 지금 이누님도 헷갈리신다고 지금 얘기하셨고, 자, 일반 상품 영역에 우리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일반 상품 영역과 우리 부가 서비스 영역은요 이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품 영역에 상품이 있거나 또는 부가 서비스 영역, 자, 주목할 만한 영역에 상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들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게 아까 어디 갔어요? 리스팅 여기 부분. 화면 안 돌렸구나. 여기 광고 붙어 있으니까 일반 상품에서 광고 달면 추가적으로 이제 노출되는구나. 이제 분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분신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동이고 다른 광고들은 이제 분신술하는 거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내가 일반 상품에 있는 걸 저쪽으로 이제 옮겨 놓으면 이렇게 광고로 주목할 만한 여기로 상품이요? 옮겨 놓으면 일반 상품에 있는 건 사라지나요? 이 질문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죠. 아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했으니까 없는 거잖아. 일반 상품명이 없는 거죠. 없는 네. 거잖아. 그래서 이제 또 일반 상품을 따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광고를 하다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가 서비스를 안 달아,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안 달고 광고를 하다가 물건이 팔렸을 때 그러면 광고를 끄고 요 포커스만 달아놓으면 팔리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1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광고를 일단 설정하고, 팔린 다음에는 어차피 내가 순위권으로 올 거니까 얘를 달아놓으면 얘가 1페이지 나오니 광고를 꺼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병행돼야 되는 게 맞고, 뭐 그런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커스를 떼놓고 광고만 했을 때 판매량과 그리고 광고를 하면서 포커스를 적용했을 때 판매량 두 개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큰 차이가 없다라면 광고에서 다 팔리는 거니까 그냥 광고만 하는 거고, 내가 포커스를 달아놨더니 효과가 조금 더 증가되는 것 같아, 이게 수량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고. 그리고 저 놈은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수량 비교를 해봤는데 왜 저 놈을 못 이기지? 그럴 때는 조금 오버해서 이제 포커스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좀 달아주면 위로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포커스 플러스 하면 어디 영역에 있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 광고 아까 전에 제가 설정할 때 이거 설정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설정 버튼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설정 버튼 누를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프리미엄이 있고 프리미엄 있고 프리미엄 플러스가 있고 포커스가 있고 포커스 플러스가 있는데, 요 플러스를 하면 대체 어디 영역에 있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포커스 또는 프리미엄 영역에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비용을 조금만 더 지불을 하면 우리가 노출 점수가 얘는 30%, 얘는 20%가 더 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경쟁이 심한 쪽. 예전에 이제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보통 이제 플러스를 같이 달아주긴 했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요. 한 달 기준으로 포커스나 프리미엄 12,000원, 플러스를 달게 되면 부가적으로 이제 16,000원 들어가니까 한 달 유지 비용이 한 28,000원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에서 그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단지가 오래돼서 플러스를 단지가 오래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 포커스는 포커스 기간 내에 이제 플러스를 달 수 있고, 그렇죠.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기간 내에 플러스 못 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죠? 이거는 이게 이제 아직 안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달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옥션이 불편하다니까, 이런 점이. 예전에는 옥션도 프리미엄 기간 내에 플러스를 달 수 있었어요. 편하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옥션이랑 G마켓이랑 이게 다르니까 내 쪽에서는 사람들이 뭘 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7일 정도만 처음에 달아주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순위 상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옥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종료시키고 프리미엄 플러스를 다시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G마켓은 그냥 포커스 달고 있다가 좀 얘를 좀 제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포커스 플러스를 네, 추가적으로 달아주면 되죠. 근데 실장님은 프리미엄 플러스 안 안 달죠?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도 안 달죠. 그런 거 물어보면 자꾸 내 얘기를 하게 아, 되니까 그래요? 다 날 따라온다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카테고리마다 카테고리에 따라 그렇지, 달라요.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하는 카테고리가 딱히 플러스까지는 그치, 필요가 그치. 없고 보통 그래 뭐 예,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현실은 또 궁금하시잖아요. 보통은, 지금 그렇지. 우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현실은 이걸 이렇게 제가- 점점점 현실은 점점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는 어차피 거야.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우리 위에 여기 상단에 있었던 이제 광고들을 잠깐 보면 자, 여기 우리 옥션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여기 상단에 광고들이 이제 보였어요. 자,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딱 구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찬스 쇼핑은 5구자. 아까 전에 밀키트도 바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 파워 상품이라는 영역에는 5구자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 8명의 판매자로 딱 구자수, 광고 구자가 정해져 있고 쭉 또 오늘의 상품이에요 영역에서는 10명의 판매자들이 광고할 수 있도록 구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광고 구자가 이 상품 어떠세요는 8구자 이런 식으로 구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 광고한 위에 있는 이제 보여졌던 그 광고 영역과는 다르게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에 있는 포커스나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명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딱 우리가 뭐 10명이 뭐 부가 서비스를 설정했다. 포커스 프리미엄을 설정했다. 그럼 10명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0명이 포커스 플러스 할 거다. 그럼 100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하면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모두가 요 광고는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단에 있었던 뭐 5개의 구자, 뭐 10개의 구자, 8개의 구자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순으로 딱 잘리게 되는 거죠. 5명까지만, 8명까지만, 10명까지만 이렇게 우리 딱 명수가 구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잠깐 요걸 보여드렸던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카테고리라든지 상위 판매자들 정확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상위 판매자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자, 방금 제가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영역을 보고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제 상위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이제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자, 이런 경우로 이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로 설정해야 되는지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딱 떨어지는 카테고리 막 이렇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카테고리를 해야 돼, 저 카테고리를 해야 돼 조금 애매한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뭐 고구마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ESN 카테고리 들어가 가지고요. 자, 고구마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뭐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이제 소분류 했을 때 이렇게 고구마로 다 떨어져요. 자, 이렇게 고구마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청소기인데 자, 요즘 비스포크 Z 사실 이전부터 되게 잘 나왔어요. 청소기들이. 자, 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청소기가 기능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진공 청소기도 되고요. 얘가 침구도 이렇게 뭐 뽑아서 쓰면 침구로도 쓸 수 있고요. 스팀도 가능하고요. 물걸레까지 키트를 다 장착해서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을 이제 등록하려고 할 때 이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청소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쪼개졌을 때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여름에 이제 또 아이템으로 하나 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기 퇴치기가 있었어요. 이 모기 퇴치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제가 자, 뭐 생필품에 살충제, 방충제, 뭐 또는 살충제라는 카테고리, 그다음에 계절 가전으로 이제 모기 해충 퇴치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출산 육아 뭐 이렇게 유아 안전용품에 유아 해충 퇴치 용품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고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이제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밀키트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했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처럼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이전에 뭐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기 뭐 해충 퇴치기, 뭐 모기 퇴치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살충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품이었다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밀키트 말고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밀키트를 검색한 사람들이 뭘 먹으러 들어왔을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나는 칼국수가 먹고 싶어. 뭐 어떤 이는 난 샤브샤브가 먹고 싶어. 비슷비슷한데 샤브샤브랑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국물이긴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아까 상위권에 있는 상품들을 보니까 스테이크가 지마켓이랑 옥션에 둘 다 이제 또 상위에 나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밀키트라고 하는 전체 조회수는 이런 하나하나의 상품이 다 모여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그 밀키트를 검색한 사람은 이미 나는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밀키트 종류 중엔 뭐가 있지를 알아보려고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위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어떤 리스팅의 순서는 그 밀키트라는 100%의 검색어의 조회수에 나는 거기에 이만큼의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랭킹 1, 2, 3등이.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G마켓이랑 옥션에 들어오는, 지금 G마켓 옥션 거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먹을 거를 또 선호하며 몇 인분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국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조림을 좋아하는지 찌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생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선호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선호도가 네이버에서 표현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뭐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쪽에서, 보통 이제 밀키트는 행사용품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판매되는 어떤 그런 걸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또 식품이다 보니까 G마켓 옥션 연령대랑 또 거기 있는 고객의 연령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계 전투가 또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광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밀키트에 광고하는 건 저는 사실상 반대.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을 좀 끌어들이고 싶다면 밀키트에 광고하는 건 반대고,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키트를 검색하는 고객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검색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파는 그 식품군의 그 식품의 완제품은, 밀키트가 완제품이니까 그 조리 완제품은 결국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한다 그럴까, 마라 샹궈를 팔아 나는 밀키트로. 근데 그걸 먹으러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 중에 한 5%밖에 안 돼. 그러면 난 그냥 5%만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정해져 있는 숫자야. 그 숫자를 내가 야 마라 샹궈 좀 먹어 좀 먹어라. 결국에 내가 밀키트에 광고하는 건 너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실 그거를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정해져 있지. 5에서 한 제가 할 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근데 마이너스로 가진 않을 것 같고 한 플러스 3% 정도? 5에서 8% 정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냥 마라샹궈 밀키트 혹은 마라샹궈 반조리 식품 뭐 이런 식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도 좀 비슷하다 생각되는 뭐 마라샹궈랑 맛이 뭐가 비슷한가요? 또 외식 많이 하시니까. 마라탕? 근데 탕이랑 그건 다르니까. 볶음은 다르니까. 볶음 음식 뭐 이런 쪽으로 뭐 붙여갖고 뭐 비빌 만한 게 좀 있다라고 하면은 붙어서 하는 거겠지만,
또 사실상 또 맛이 완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밀키트를 활용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건 약간 투머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걸로 예시를 또 들을 수 있겠죠. 뭐 의류를 했을 때 여성 의류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더 그렇죠. 세분화로 이제 뭐 쉬폰,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분류에 광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밀키트는 대분류라고. 그래서 중분류가 있나 확인하고 소분류가 있나 좀 확인하면서 그쪽으로 좀 파생을 시키는 게 맞지. 아까 현주 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구마가 이제 하나로 끝나버리잖아. 근데 아까 청소기는 이렇게 막 나눠놨단 말이야. 고구마는 왜 못 나눠? 노란 고구마 있지, 밤 고구마 있지, 그 다음에 뭔 고구마 있어? 없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이거 호박고구마 있지? 그럼 그걸 좀 나눠주고 거기에서 또 키로로 나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또 판매자들이 그 키로로 하면 작은 거를 뭐 많이 넣어갖고 키로를 약간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분류를 해주는 게 또 맞기는 한데 또 G마켓 옵션은 카테고리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져 있고 검색어로 그걸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밤고구마를 좋아하는 추세다라고 하면 G마켓 옵션에서는 호박고구마나 노란고구마를 노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나? 뭐라 해야지? 또 뭐 열어준다. 이런 거? 구멍?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분류가 조금 돼서 좀 뭐라 그래야 돼? 속성이라도 뭔가 만들어져서 딱딱딱딱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대성. 그 카테고리나 검색의 상대성이라는 게 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강해지죠. 그죠? 그렇죠. 그거 역시도 선호도라 볼 수 있는 거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역시도 선호도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하시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해? 자, 채팅 좀. 호박고구마. 기다려봐. 호박고구마 아까. 호박고구마밖에 안 보여. 지금 너무 그러니까. 채팅이 많아가지고. 여기부터야. 자, 우리는 어디부터? 카톡이 없어요. 카톡이 없고 어디서부터요? 그 여기. 어. 특별한 한상물님이 주인 거. 우리 카톡이 없습니다. 뭐 카톡 만들어 드려요? 싫습니다. 네. 밴드를 만들어 드려요? 싫어요. 네. 그거 조금 고민해 볼게요.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걸 공개형으로 바꿔갖고 초대드릴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초보셀러 물어볼 데가 없다. 네, 여기서 그냥 여쭤도 저희도 그게 편해요. 그다음에 식품률을 보니까 대략 15에서 20% 수익률이 발생 이익이겠죠. 이제 마진이 20% 그냥 편하게 15 빼고 최대치로 할게요. 일반적인데 로아스가 600 정도라고 한다 유튜브에서 말하더라. 식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그 식품을 다 팔아보진 않았겠지. 식품에 그 밑에 여기 있네 되게 1200%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써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한 2800%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봤던 것들 중에도 그런 게 있고 상품마다 좀 다른데 그걸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상품명 메인 사진 바꿔서 카테고리다. 이게 무슨 생인지 모르겠고 여러 개 등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넘겨 건데, 빨리 패스. 잘라야 돼. 응. 소싱 업체 조언해 부분이 다른 업체를 로아스 됐어. 넘어가고 이게 G마켓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전체 사이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이상하네.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가 채팅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죠. 카테고리 신선 넘어가고 방고구마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호박고구마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 로아스를 설명해달라고. 다 같이 갑자기 고구마 좋아한다는 얘기로 넘어왔죠. 그죠? 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쪄먹어요. 그 다음에 뭐 4번 쪄먹는 분은 없고 그래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결론은 카톡 안 만들어준다는 걸로 끝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뒤끝 장렬하고 끝난 거죠. 네. 오케이. 네 됐어. 패스. 이제 진도 빼요. 진도. 네. 잠깐 그러면 이제 선호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요거 얘기를 먼저 제가 조금 드리고 싶어요.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지는 단어가 뭐 딱히 없어요.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캠핑 요리 뭐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뭐 간편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뭐 키워드를 조금 더 쓰면 쓸 수 있는데 사실 밀키트 하나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밀키트라는 이 키워드가 하나 있을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이제 우리 카테고리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찾았었냐면 잠깐 우리 먼저 이 밀키트라는 카테고리를 뭐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찾으려면 네이버에서요 뭐 예전에는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네이버에서 여기 아래쪽에 비즈니스 광고 버튼 클릭해서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들어가서 자 여기 로그인을 했었죠. 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광고 시스템에서 자 요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 광고 접속해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원래 키워드 먼저 검색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조회수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순위를 나열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키워드를 뽑아보면요. 자, 이렇게 엑셀로 뽑았어요. 근데 딱히 거의 없어요. 뭐 조금 해봤자 중간에 뭐 캠핑 음식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각해존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히 키워드를 이렇게 뽑기보다는 자, 우리가 이 밀키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네이버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을 보시고요. 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서 스마일 배송을 제외한 1등 판매자, 그 다음에 2등 판매자, 3등, 4등, 이제 5등 판매자까지 카테고리를 하나씩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이제 미리 좀 해놨어요. 자, 1위 판매자, 2위 판매자, 3, 4, 5위 했더니 자, 지금 자, 카테고리가 가공식품, 냉동 간편조리식품, 쿠킹박스로 이제 카테고리가 됐고요. 자, 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키트라고 키워드 검색했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제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자, 이제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4등, 5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보니까요. 다 이 쿠킹박스라는 곳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라는 이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그냥 가공식품에 냉동 간편 조리식품 그리고 쿠킹박스라는 카테고리를 그냥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찾아볼 때 조금 슬픈 현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이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밀키트의 판매 상품에 이제 판매되는 시장의 형태를 보면요. G마켓과 옥션에서는 거의 이 스마일 배송 상품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 밀키트라고 검색했을 때 2위에서 5위까지의 상품들이 다 스마일 배송 상품이었어요. 얘가 6등 상품, 7등, 8등, 9등 상품이거든요. 자,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했어요. 2위에서 12등까지가 스마일 배송 영역의 상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밀키트를 판매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이 스마일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판매량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네, 시스템적으로 그게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행사를 맡기도 편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 약간 그냥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아니군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버려야죠.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나베 관련한 게 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그냥 저걸 먹으려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리다 보면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요런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많이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나가 있기 때문에 밀키트를 먹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러니까 저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거기에 이제 배달 음식 어떤 느낌, 그리고 뭐 요런 느낌 또 뭐 요런 거. 야식? 요런 어떤 인간이 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고 사람들은 그 식품에 대해 뭐라고 그 평가를 할까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후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잘 보다 보면은 이제 바이럴까지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뷰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보고 이런 쪽의 영역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음식에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국물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세부 스펙의 어떤 그게 나와야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초기가 나와야 내가 앞으로 이 식품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생기는 거지. 지금 그냥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상위에 있는 애가 스테이크 판다고 나도 스테이크 팔면 결국에 그 스테이크 먹으러 오는 사람 반으로 갈라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저는 약간 놀라운 게 양고기 스테이크가 없다라는 게 조금 놀랐네요. 그 보통 요즘에 많이 먹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걸 조금 한 번씩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 문화는 사실상 저렇게 있다가도 순식간에 바뀌어요. TV에서 누가 뭘 먹냐에 따라 또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순환이 빨라갖고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 몰라. 밀키트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 또 밀키트를 참 잘 파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원래 직업전문학교 하시다가 원장님이셨는데 야 이건 미래가 없다 그래갖고 나오셔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밀키트를 하셨대요. 뭐 거기에서 뭐 쇼핑몰 교육을 하다가 뭔가 발견하셨겠죠. 그래서 밀키트를 몇 종을 파시냐면 한 60종 정도를 파신대요. 오, 엄청난데? 뭐 그거 어떻게 다 해? 막 이런데 이제 위탁도 있고 뭐 자기가 이제 제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어디서 판매량이 나오냐 막 이런 이제 사회적인 뭐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슈를 그 세종대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제 같이 막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막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네이버 뭐 쿠팡 뭐 G마켓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밀키트 사장님이 저는 위메프인데요 딱 이런 순간에 정적이 흘렀거든요. 왜냐면 위메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제 식품이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주방이랑 거기에서는 이제 행사를 막 잡아주고 뭐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다. 근데 다른 사이트들은 자기를 좀 못 알아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서 아 역시나 행사 위주로 조금 밀어붙이면 또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판매자 명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 갖고 보니까 지금 보셨던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식을 하는 어떤 기준의 석식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는 그 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싹 다 해가지고 되게 여러 명이 노력을 하면서 가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아무 식품 가져다가 그냥 나는 밀키트야 해놓고 이렇게 팔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 친구도 리김밥을 하는데 그 리김밥 본부장이거든요. 그냥 나 리김밥집 인터넷 팔아볼게 하면 팔릴까요? 김밥이 저희 순위권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개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카테고리는 아까 어디요? 가공식품에 네 어디였어요? 한번 봐봐요. 요거? 네. 어디? 아 쿠킹 박스. 네, 쿠킹 박스. 상당히 특이하네요. 쿠킹 박스. 네. 요거 하나 더 해갖고 이렇게 밀키트 하나 추가해주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상품명에 밀키트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을 텐데. 그쵸. 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파티 집들이 뭔가 쓴 거야 캠핑이야. 이분이 이제 조회수를 본 거지.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봤어. 다른 거 안 본 거야. 그냥 자기 상품을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요렇게만 봤을 때 솔직히 이 4등 판매자는 뭘 팔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건 또 쓰지 않았잖아요. 자기 건 또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갈라진 거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팔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이런 명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 등등등을 조합해 갖고 짜놓은 상품명이 가장 베스트하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판매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찹스테이크를 팔면 이게 석식이면 아까 그런 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즉석 떡볶이를 팔면 혹은 뭐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안동 찐빵을 파는 사람들의 상품명에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식사 대용이 있었어요. 팥빵을 먹거든. 다이어트 한다고. 그때 유행이었어. 호빵 먹으면서 살 빼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 호빵을 5개를 먹으면서 뭔 살을 빼?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5개를 먹으면서 그 있었어. 호빵 다이어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식사 대용을 막 썼었어요. 네. 그런 키워드들 발굴을 해 나가고 뭐 이렇게 찾아갖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어차피 내가 쓰면 남들 다 쓰는데 요즘 G마켓은 상품명 수정 안 되니까 좀 잘 고민하셔갖고 그 명사와 파생 단어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딱 이렇게만 조합을 시켜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넘어가죠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밀키트 상품들을 좀 보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G마켓 옥션에서 이제 좀 잘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보면 약간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밀푀유 나베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밀키트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보는 거죠. 이제 상위 이제 판매자들을 좀 보면 자, 상품의 구성들이 자 조금 이제 비슷비슷해요. 밀푀유 나베라든지 스테이크 이런 상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감바스 그리고 뭐 누룽지탕 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상품들을 보면 조금 상품의 선호도들이 조금 보여지게 돼요. 보통 이제 저녁 음식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상품명을 잠깐 보면요. 다 2인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보통 1인분은 돈이 안 돼. 그쵸 1인분은 어. 돈이 안 되고요. 패킹비 때문에. 그쵸 1인분은 괜히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 그 그리고 배송료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와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보통 엄마들 세대보다는 저희 나이 또래 세대들이 이제 좀 요리하기 그래. 귀찮으니까 그냥 밀키트로 많이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4인분을 할 거다 그럼 2인분 2개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2인분 구성으로 이제 많이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식품은 짝수입니다. 짝수. 짝수로 항상. 옛날에도 네. 석류즙 팔 때도 그 이게 뭐야 15봉에 한 팩이에요. 15봉 한 팩인데 어차피 그건 30일 먹는 거잖아. 하루에 하나씩 집 자는 거니까. 30개를 팔면 이제 2개를 이렇게 2박스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잘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2개, 4개 이렇게 해갖고 4개는 한 카톤이야. 한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한 카톤이 나가면 사실상 배송비가 좀 절약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갖고 객단가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깔라만시 판매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깔라만시 판매자도 한 개 판매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묶음으로 맞아. 이제 막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호빵도 그거 5개 그렇게 한 팩이잖아요. 그거 한 5개씩 팔면 돈 안 남아요. 무조건 10개씩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 호빵만 먹고 있는 거지. 넘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품의 이제 선호도를 좀 볼 수 있고, 이 상품들의 특징들을 또 보면요, 밀키트이니까 사실 간편하겠죠. 거의 다 이 뭐 네이버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쇼핑 더보기로 보면요, 몇 분 이내 조리되는지도 사실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중요하지. 10분, 15분 이내 이런 이제 조리 시간들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여기에서 조리 방법이 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점이 뭐 간식 그리고 석식 술안주 3개로 뭉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침은 거의 없어요. 아침이나 점심은 좀 별로 없고 아침은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식빵 검색해서 하지 않을까요? 보통 뭐 아침 아침 먹잖아요. 안 먹는 분들도 네. 많고 사실 간단하게 먹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이렇게 저녁, 야식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한다면 이런 선호도를 볼 수가 있겠죠. 뭐 돌발 질문 하나 같이 여기 네. 이제 보시는 분들과 이제 현주 강사님 돌발 질문. 돌발 질문. 나도 걱정되네. 밀키트의 미래는 어떨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밀키트의 미래. 아이고. 밀키트. 이게 오래가는 상품일까?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을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 밀키트라는 상품이 캠핑의 발전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캠핑이 발전한 이유는 코로나죠. 제한. 우리나라의 어떤 제한 그 인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캠핑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던 캠핑이 갑자기 완전 뭐 이렇게 확 하고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발맞춰 사실 저는 밀키트 같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전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캠핑은 지속적으로 이 규모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럼 물어보자. 야 밀키트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밀키트는 종식과 함께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거의 뭐 그래. 혹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밀키트의 전망은 어떨까를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프 배장이 많아졌다고요? 밀키트가? 왜 이렇게 마트 유리관 같은데, 안에 마트 이렇게 같은데 많이 파니까. 근데 옛날부터 있긴 있었죠. 부대찌개부터 그치, 부대찌개.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상품이 부대찌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대찌개 말고 뭐 김치찌개? 뭐 해물탕, 맞아, 해물탕 하나 있었고 맞아. 뭐 그런 거. 그거 반조리 식품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있었고. 여기다가 아름답게 밀키트를 붙인 거는 사실상 밀키트는 그거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에도 있을 건데 공항 칼국수 아세요 혹시? 그 김포공항 앞에 있는 그 공항 칼국수 집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확장하면서 뭔가 좀 약간 뭐야 맛이 좀 변하긴 했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하니까 구매수가 31,000이야. 이해되세요? 나는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왜 이걸 왜 보여줘요? 공항 칼국수. 공항 칼국수 홍보하는 것 같잖아. 원래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GS에서 뭘 했었냐면 미민의 홍대 떡볶이 유명하죠.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거기 있는 소스랑 이런 거를 따와다가 어떤 사람이 밀키트만 시켜서 그걸 팔았어. GS 홈쇼핑이 아니라 데이터 방송에 엄청나게 나간 거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막 10만 개씩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니까 이제 GS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프랜차이즈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반조류를 만들어서 제휴를 맺으면 우리가 데이터 방송을 내주겠다. 이게 원래 그게 있었어. 그걸 이제 CJ가 따라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서 했던 게 소스라니까 망했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확 죽었거든요. 확 죽었단 말이야. 죽고 나서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밀키트는 약간 그런 거예요. 칭하는 게 예전처럼 뭐 반조리 식품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아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조리 식품 안에 이제 밀키트가 들어와서 같이 형성돼 있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갈까 뭐 할까 일단 질문한 거니까 보면은 이제 고준호님이 나는 계속 간다고 봄. 뭐 개인의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반박도 안 할 거예요. 1인 인구의 증가에 영향으로 봄. 굉장히 좋은 의견이죠. 겉도 그렇고 희경님이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매스컴 영향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띄워주는 것들이 있죠. 자꾸 때려주면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이거 같은 얘기고 아직까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미래는요. 저는 한 3년 뒤 3년까지는 잘 팔리겠지. 리뷰와 저쩌고 오케이. 그렇게. 저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미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이걸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약간 비싸긴 해요, 사실. 그래서 반조리 식품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야. 지금 그러니까 밀키트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 밀키트는 오프라인과 이거의 합체잖아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밖으로 그쵸. 꺼낸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것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그래. 이제 제한이 풀리면 사람들이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쵸. 그 맛이 있지.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밀키트의 어떤 그 수준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그 조회수나 이런 기준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반조리 식품에 들어왔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의 성향과 패턴이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 이게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조금씩. 근데 지금보다는 줄어들 거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가 될 거냐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역시도 밀키트를 사서 먹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저기 또 저도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다 그냥 네. 발전할 거나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맞닥뜨려봐. 그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식되고 난 이후에 이제 판매량, 지금의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약간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현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챙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식구가 많아지면 근데 사다 먹는 게 더 양이 많고 싸죠. 그렇죠. 2인일 경우에 이런 맞아요. 딩크족이 많아질수록 사실 어쩌면 밀키트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잡는다 그러면 또 뭐 거기에서 벌레 나오고 이러면 이제 다 같이 또 안 먹고 뭐 이게 뭐냐 또부터 해갖고 막 그러니까 뭐 잘 되면은 뭐 항상 이제 파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이제 하나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상품들을 판매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이제 조금 선호도 이제 여기 뭐 네이버에서 좀 보자면 이게 여기에 있는 위쪽 메뉴 부분이라고 할까요? 통합 검색에 이제 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선호도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이런 선호도 부분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브랜드, 가공식품 종류, 이제 테마라고 해서 이제 뭐 테마가 어떻게 되는지 생일상 뭐 이런 술안주, 캠핑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제품들을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키워드 클릭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서 키워드를 조금 추천되는 키워드를 보고 어떤 것들이 조금 잘 판매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더하기 눌러봐요. 우측에
저 더하기 아래 아니 마우스 놔줘요. 네. 여기 어디요? 이거 더하기 아. 이거. 누르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지. 근데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테마에 보니까 뭐 생일상 있는데 생일상으로 밀키트를 한다고? 귀싸대기 만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요즘은 밖에 나가 생일 못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서 안 해주고 밀키트를 사다 준다고? 그쵸. 아 그래?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미 다 돼서 온 거 그런 거. 내 와이프가 안 그랬으면 좋겠네. 아,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니까 네, 농담한 거야. 참고 삼아 이 속성에 앞에 와 있는 것들은 좀 보시고 현주 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키워드 추천에 나와 있는 거. 여기 그렇게 돼 있네. 네, 뭐뭐 잘 되어 밀키트, 있죠, 뭐뭐 밀키트. 여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재료는 사실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라도 볼 필요 없죠 사실. 그렇지. 이거는 되게 뭐, 많이 여기 세분화 시켜놨어요 네이버는. 인분은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도 뭐 히트가 2만 원 언더니까. 그러니까 요식하는 거. 그러니까 외식해서 밖에서 먹는데 딱 그 비용.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를 결제할까? 뭐 통계청 같은 거 자료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파악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이런 이제 제품들 관련해서 이제 상품명을 쓰실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상품명 부분을 잠깐 먼저 보면, 자, 우리 상품을 등록하실 때 상품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검색용 상품명과 이제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검색용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검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등록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상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상품에 대한 메인이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있죠. 사람들이 밀키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검색용 상품명에는 밀키트라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고객들이 이제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뭐 2인분이라든지 몇 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은 우리가 프로모션용 상품명 같은 곳에 이제 적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검색만 쓰십시다. 검색만 쓰실 거예요? 네, 검색만 씁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 키워드 상품명 부분을 조금 보면, 자, 검색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앞쪽에 이제 좀 브랜드명, 우리 이제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이제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품, 뭐 밀푀유 나베 또는 뭐 우리 낙지 볶음,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키워드 밀키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캠핑 요리, 뭐 간편식, 아까 전에 김덕주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그런 키워드를 조금 뭐 저녁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식사 대용. 뭐 식사 대용, 뭐 아까 호빵인데 식사 저녁 대용, 식사 대용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조금 더 이제 늘려서, 왜냐하면 G마켓 옥션에서는 어쨌든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검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인분 뭐 600g 뭐 그리고 뭐 내가 사은품으로 뭐 냄비를 뭐 증정한다 뭐 이런 뭐 우리가 잠깐 뭐 이제 홍보할 거리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아까워 검색만 쓰자니까 아까워. 뭐 왜요? 냄비 증정 저는 그런 것도 쓰는 게 좋아요. 뭐 사은품 냄비 증정 뭐 7자 수모하는 거잖아. 아깝잖아. 나는 그런 거는 그냥 아니야. 근데 더 이상 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로 써야죠. 지금 근데 희경님이 검색이 안 되니까 만일 밀키트 2인분에서는 노출이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안 되죠. 그러니까 예시에 네. 프로모션명에 2인분을 넣어놨으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하면 노출이 안 되겠어요.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들 쭉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마무리예요? 벌써? 네, 여기 오늘 상품명까지 아쉽네. 질문이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거. 아쉽다고 한 거 거짓말 같아서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거짓말 같아서요? 벌써 끝난다고? 아쉽네. 예전에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찾는 걸 다 보여드렸는데 그 막 우리 키워드 막 5개 잡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네, 밀키트는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막 우리가 더 막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앞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약간 카테고리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조금 선호도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저께 라이브 할 때 이런 얘기를 어떤 판매자가 얘기를 해줬어. 무슨 얘기였냐면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막 검색어 찾고 뭐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검색 안에 있는 상품이 더 중요하다, 그 스토리를 더 따라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런 거 일단 다 찾아서, 검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도를 다 찾아서 거기 있는 걸 한꺼번에 매입한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섭지? 대단하네. 그분 간식이면 그냥 간식, 그걸 다 쓰려간다는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분류를 만드나 봐. 석식, 술안주, 간식이면 간식 쪽에 있는 얘를 한꺼번에 그냥 다 매입을 해버린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성을 딱 짜갖고 판매를 하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발상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중분류나 아까 얘기했던 대분류, 그 카테고리 광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분류나 이제 대분류 이런 곳에다가 좀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어저께도 하긴 했는데, 오늘 뭐 마치는 입장에서 뭐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정리가 조금 편하게 되시지 않을까. 근데 뭐 매입을, 밀키트를 매입을 이렇게 한다. 굉장히 제가 식품을 팔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저는 6개월 유통기한이었거든요. 마케팅 하는데 한 2달 걸리더만. 3달째 시작할 때부터 좀 팔리는데, 이게 3달이 넘어가면서 유통기한이 이제 3개월 정도가 딱 남아버리면 얼마 안 남은 상품 이렇게 고객은 약간 좀 그래. 신선하지 보통 않다. 소비 패턴을 봤을 때 15일 이내거든요, 그 상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뒤로 갈수록 판매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또 싸게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접긴 했는데, 사장님들도 식품을 하실 때는 그런 선택지에서 유통기한이 무조건, 그리고 인증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인증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 포장 용기, 사실 그 식품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포장 용기랑 포장 박스, 배송하는 배송 방식. 뭐 그런 게 이제 보관 이런 것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를 조금 더 잘 하시고 식품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좋다. 네. 보통 이제 유통기한 긴 것들이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네. 좋은 거는 짧은가 보죠, 그렇죠? 그리고 재방송이 아니니 뭐 마무리 얼른.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수업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퀴즈를 안 했어요. 퀴즈 내세요. 자, 우리 퀴즈 어떤 거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우리 퀴즈. 자, 제가 어떤 걸 낼 거냐면, 자, 우리 쉬운 거 낼게요, 제가. 자, 퀴즈 지금. 자, 우리 상품명에는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있습니다. 자, 이때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 중에 어디 영역에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요? 나 너무 쉽죠? 질문 엄청 길었는데 엄청 쉽네. 진짜 엄청 쉽죠? 자, 일부러 쉽게 냈어요. 자, 우리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 일부러 쉽게 냈어요. 자, 우리 지금 특별한 한상물님이 검색용 상품명, 그리고 우리 이경수님 검색용, 그다음 신혜수님 검색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는님 검색용, 그다음에 화분을 만드는 플로아님 검색용. 자, 지금 되게 쉬웠죠? 자, 지금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자, 우리 몇 분이 더 채팅을 남겨주지 않으실까? 돌발 질문. 포커스 한 달 유지 비용은? 이거 아시는 분도 이것도 드릴게요, 저희가. 아니야, 돌발 질문이라니까. 아니, 그냥 질문이요? 질문. 낚였네 이미. 낚였어요, 지금. 포커스 플러스 한 달 유지 비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한 달에 12,000원 아니었나? 포커스 맞잖아요. 12,000원. 12,000원이잖아요. 포커스 플러스 16,000원. 둘이 합쳐서 28,000원. 기억합시다. 네. 12,000원 아는데 플러스는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좀 외우시라고 제가 돌발 질문 네. 드린 거고, 이거는 뭐 드리지 않을 거고. 자,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답 맞추신 분 한 분 이제 선정할게요. 자, 힐다님 맞으신가요? 힐다님?
자, 힐다님 오늘 처음 뵈신 분 같아요. HEAL DA. 자, 힐다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자, 지금 검색용 상품명이라고 맞춰주신 힐다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다님은 지금 요 링크로 이제 우리 CPC 임원이 받을 수 있도록 남겨주시고요. 자, 힐다님 맞으시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당첨이 안 돼서 이 CPC 임원이 당첨이 안 돼서 슬프신 분들은 요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한상물님도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신입 버프 없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상물님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추석이죠. 명절 이제 잘 보내시고요. 자,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잘 드시고 우리 다음 주는 금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저희가 원래 화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만 이제 부득이하게 추석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